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보험의 새로운 트렌드, 유병자 보험. 여러분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사들 보면 보험사들이 고령자와 유병자 모시기에 나섰다. 뭐 이런 유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이제 꼭 유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편에서는 이제 문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또 나는 유병자인데 유병자 보험 가입이 과연 가능한지 과거에는 안 받아줬는데 가능한지 또 이제 혹시 이런 그 이제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325 플랜 또 여기서 파생돼서 335, 345, 355, 315 뭐 이렇게 여러 이제 했던 이 유병자를 위한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기초부터 어떻게 가입하면 현명하게 가입하는지 여기까지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홍선범 전문가님을 모시고 함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병자 보험은 이제는 뭐 필수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맞습니다. 질병을 이제 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정의부터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유병자 보험이라 하면 그 만성 질환,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진료 기록이 있어도 병력과는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총칭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간편 보험들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과거에는 이게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정말 안 받아 인수를 안 해주잖아요. 네. 아니면 그 치료받았던 부위를 부담불해가 보장 안 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뭐 인수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 많은 본인의 진료 기록들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만 했고요. 네. 그렇게 소비자가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그 고객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지 말지 또는 특정한 담보를 제한할지 네. 또는 보험료를 올려서 받을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유병자 보험은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가입이 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워낙 장수 시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뭐 배경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과거에는 없던 이런 유병자 보험이 이렇게 탄생이 왜 출시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20년 전인 2000년도에 비하면 약 7.5년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뭐 계속해서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이유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높았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중대 질환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유병장수 시대가 펼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현상이 이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보험업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냐면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인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는 이 성장이 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90%가 넘는 약 3,9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암보험, 진단비 보험 이런 다양한 인보험 상품들이 가입률이 포화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계속해서 찾고 싶은데 이런 가입률이 포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보험에 소외된 계층들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과거의 병력이 있어서 충분히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여전히 보험 가입이 좀 부족했거나 보장이 부족했던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병자 보험이 탄생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병장수의 시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하고 또 보험 쪽에, 보험사 쪽에서 봐서도 이제 새로운 신시장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의료기술이라든지 건강검진도 뭐 매년 잘 받으시고 관리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네. 질병 뭐 한두 개 있다고 해서 크리티컬하게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장수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험사도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지금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시장에 나온 이후에 한 10배 이상 실제 유병자 보험 시장 규모가 성장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최초에는 한 2천억 수준의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는 2조 5천억이 됐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회사들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에서 한 20-30%의 비중을 유병자 보험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재도 계속해서 고공진행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병자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건강보험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18개의 항목을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본인이 입원이나 수술했던 사항들, 통원이나 투약을 했던 것들, 또는 중대 질환을 앓았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으로 불리는 이 유병자 보험은 이 질문서 항목의 개체수를 확실히 대폭 축소했습니다. 네. 네. 한 6개 정도로 줄였고요. 18개를 6개로.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기존 일반 보험에서는 통원이나 투약했던 사실들을 상세하게 고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 간편보험에서는 통원이나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어떤 특정한 질환들이 있는 사람도 가입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된 거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됐습니다. 통원 치료하고 뭐 약 타서 드신 거 이런 거는 굳이 고지를 안 해도 되네. 맞습니다. 입원 수술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이제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 네. 이게 보통 그 당뇨나 뭐 고혈압 이런 것도 심각하면 입원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통원 치료하면서 약 타서 드시고 뭐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하는 분들은 이 가입하는데 괜찮다는 거네. 네, 이런 겁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분들보다 실제로 보험에 대한 니즈가 강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그런 병력이 있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인수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유병자 보험 시장에 유입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많이 하다가 요즘은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대신에 이제 네. 보험회사가 이익을 내야 하는 영리 기업은 맞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에 보험료를 다소 할증을 시켜서 건강체 보험보다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돈을 조금 더 할증을 내더라도 네, 그냥 보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표가 최초의 유병자 보험이 출시될 때 가장 전형적인 알릴 의무 양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325네요? 네, 왼쪽에 325라고 적어놨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은 3개월 이전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질문서 양식이고요. 2는 2년 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는 5년 이내에 암 같은 중대질환 이력이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3, 2, 5로 대두되는 이 질문서 3개 양식에만 내가 위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질문서 양식을 간소화시켜 놓고 보니까 기존에 많은 양의 과거력들을 고지해야 했던 일반 보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동안 보장이 부족했던 일반 소비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었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건강보험 대비해서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험에서는 조금 소외됐던 계층들, 특히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이나 과거에 질환이 있었던 이런 병력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딱 생겼는데 2년 동안 입원 수술하고 5년 내에 진단 입원 수술하고 이 구분하는 이게 조금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을 묻는 질문은요. 네. 경증 질환이나 중증 질환 상관없이 본인의 병원 치료력을 네. 통상적으로 묻고 있는 거고요. 네. 네. 5년 이내 암이나 중대질환, 중대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3대 질환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암 관련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3대 중증 질환의 입원 수술 여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중증이니까 좀 더 길게 보험사에서 주겠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중증 질환이 최근 5년 내에 없었다면 네. 다소 경증 질환 이력이 있는 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뭐 325, 335, 35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진영화가 됐는지 네. 그거 좀 알려주시죠. 네. 보시는 표처럼 앞서 설명했던 간편 325 보험 이외에 계속해서 지난 몇 년간 파생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숫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25라는 숫자로 출발해서 335, 345를 거쳐서 현재는 355 상품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숫자의 변화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서 봤었던 2년 이내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을 묻는 질문서 양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양식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3년에서 4년, 5년으로 늘려놓은 것이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출시하게 된 배경인데요. 이렇게 기간을 늘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 보험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은 됐지만 여전히 건강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에 네. 다소 이런 비싼 보험료에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이번 질문서 항목의 기간을 2년에서 점차 3년, 4년, 5년으로 늘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과거 치료력이 양이 많아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최초에 나왔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가입하는 절차가 다소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대신 보험회사는 그만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병자 보험도 건강체 보험처럼 저렴한 보험료로 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름 양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신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해낸 거죠. 재밌게 이렇게 결국 보험료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군요. 그리고 가입 나이를 보면 335로 이제 파생되면서 가입 나이가 90세까지 이렇게 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뭐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건강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나이가 90세까지 가능한 상품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은 이 유병자 보험 시장이 탄생하면서 거듭해서 이 유병자들의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회사들이 나이도 확대하고 보험료도 계속 저렴하게 출시하고 이런 발전 과정, 진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90세면 뭐 웬만한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90세 이내.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려는 보험회사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료 비교하는 거네요. 네, 앞서 살펴봤던 유병자 보험의 진화 과정에서 확인된 각 상품별로 보험료를 실제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 왼쪽에 보시는 이 담보들은 3대 진단비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수술비 특약들을 나열해 놓고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했을 때 이 간편 325부터 간편 355 상품까지 보험료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비교표인데요. 실제로 이런 담보를 기준으로 간편 325 상품에서는 50세 여자
기준으로 42,827원이 나왔던 보험료가 네. 최근에 출시한 3, 5 상품에서는 28,854원으로 대폭 그러니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표를 비교해 보니까 진짜 보험료가 타생 상품에 따라 가지고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다소 높은 보험료에 부담스러워했던 고객들이 이제는 더욱더 선택권이 넓어진 거죠. 조금 더 저렴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네. 시대가 왔으니까요. 이게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비슷한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네,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예를 들어 그 입원 항목이 3, 2, 5에 이제 2에 해당되느냐, 5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봐가지고 네, 나는 5년 동안 뭐 수술 입원이 없다, 네, 통원만 했다 이렇게 네. 하면 3, 5로 하면 훨씬 뭐 정상체하고 똑같이 보험료가 저렴해지네요. 맞습니다. 고객의 이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네. 네, 그렇게 5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 이력이나 입원 이력이 없는 유병자분들은 기존에는 325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그렇죠. 지불하고라도 그 상품밖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건데 예, 예.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325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최근에 출시된 355로 가입을 하면 비슷한 보장을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시 초기에 대비해서 현재는 이 보장 범위도 좀 확대가 됐다는 이런 자료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은 그 알리르무 양식 변화를 통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출시했던 그 발전 과정들을 지켜봤었는데요. 네. 그렇게 보험료를 줄여나가는 변화뿐만 아니라 가입 보장에 대한 확대도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표에 나열된 특약들을 보시면 3대 진단비하고 상해 질병 1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 나왔던 간편보험이 이런 상태의 단품 형태의 상품이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유병자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는 됐지만 일반 건강체 보험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개수의 특약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수년에 걸치면서 진화하고 발전을 거듭하다가 최근에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거의 건강보험 종합보험 수준에 버금가는 다양한 특약들이 풀보장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유병자 보험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볼 수 있는 비용담보 특약들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거의 뭐 종합 컨설팅 수준의 보험 상품으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진짜 뭐 정상적인 분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입 설계에서 예시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표에 1번부터 29번까지 이 특약들이 간편보험, 어떤 특정 회사의 유병자 보험에 나열되어 있는 담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들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일반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는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각종 질병상의 수술비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가입 금액들도 그냥 일반 건강보험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보장 금액을 확 줄이지 않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입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 뭐 좀 체크 포인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내가 유병자 보험 가입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성질환이나 과거의 중대질환 치료력이 없다면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유병자 보험이 유행이라고 한들 내가 굳이 여전히 일반 보험 대비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질병상의 과거 치료력들이 어떤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면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만성질환이 있어서 실제로 보험 가입이 전혀 없으시거나 또는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이 부족한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그런 보장의 부족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종류들을 살펴보시고 그 중에 나한테 적합한 유병자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뚜렷한 만성 질환이 없더라 하더라도 네. 내가 좀 최근에 경증 질환 치료 이력이 좀 많거나 좀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보험의 니즈를 느꼈거나 이런 고객분들은 이 유병자 보험 또한 새로운 보장을 충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표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네, 내가 어떤 유병자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좋을지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맵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325, 335, 345, 355 다양한 간편보험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내 질병상의 치료력이 언제였느냐 또 어떤 치료력이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내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이 표를 놓고 나의 상황과 맞춰서 체크를 해보시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이 어떤 건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진짜 이걸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고객이라 그러면 내가 325에서 355까지 어떤 게 내한테 맞을지 네. 딱 체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혼자 체크하기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이 진짜 좀 필요하고 보험사들이 또 많다 보니까 비교해가면서 네.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어떤 유병자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네. 워낙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유병자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고객 입장에서 나한테 정말 적합한 유병자 보험 상품을 고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전문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는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특정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력이 있었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았던 질환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타진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는 기존에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불필요한, 나한테는 불필요한 보장이 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쓸데없는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또 우리 가족들의 치료력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한테 특히 좀 더 필요한 질병 상해 보장 특약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유병자 보험은 어떤 건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 이제 키워드가 몇 가지 나왔거든요. 유병장수의 시대. 그래서 유병자를 위한 간편보험이 이제 나왔고, 325에서 시작해서 335, 345, 355 이렇게 다양하게 파생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유병자 보험은 이제 맞춤형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이제 키워드가 가입 나이가 과거에 이제 325에서는 70세까지였는데 이제 355까지 이제 파생이 되면서 90세까지 확대가 됐다. 저희 뭐 웬만한 부모님들도 다 포함이 될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가입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연령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병원 치료력이 더 많고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저희가 체크를 좀 해서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맞는 상품을 권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홍선범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